안녕하십니까.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유튜버 범인입니다. 이번에 얘기하고자 하는 입법 법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의 제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준이 낮기에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스토킹 처벌 명무나 불법 촬영 상습범 규정 마련, 성폭력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법을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법의 제한 이유부터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성범죄가 많다는 식의 말은 둘째치고 처벌을 높이는 건 사후 처리를 위한 장치지 절대 보호를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면 경찰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범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법으로 뭐든지 해결될 거라는 법만능주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스토킹에 대한 명문화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스토킹과 N번방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스토킹도 분명 범죄임은 틀림없지만 그게 대체 N번방과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에 대해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보는 것만으로 이 법이 얼마나 안일하게 만들어진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N번방 사건 등에 입어 만들어낸 졸속법입니다. 이 법의 제안 이유와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저 국회의원은 자신의 성과를 사건과 연관시켜 업적화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괴롭힘. 이 법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우선 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건 대체 얼마나 지속했을 때를 말하는 걸까요? 1초, 2초, 1분, 5분, 하루? 한 달? 6개월? 대체 얼마나 지속했을 때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의 집 방향과 겹쳐 3-4번 환승을 같이 했다면 그걸로 지속적으로 따라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지하철에 앉아서 정면의 여자를 쳐다보고 눈이 2-3번 마주쳤는데 갑자기 그녀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하면 어쩔 거냐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이라는 말은 이게 또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상대방이 카톡을 보고 무시했는데 그걸 2-3번 카톡을 더해 보냈다면 그걸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말할 생각입니까? 대체 이 법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얼마나 넓게 봐야 되는지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처럼 두리뭉실한 규정은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만들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두 번째, 이 예비, 음모에 대한 규정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예비와 음모는 범죄를 혼자 계획하면 예비, 2인 이상 모여서 하면 음모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예비와 음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와 음모를 규정하는 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서 말하는 3조와 7조는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대체 이 예비와 음모를 어떻게 규정할 생각이죠? 카톡방에서 사진을 두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얼굴을 평가한다면 이를 사전에 성범죄 모의라고 말할 생각인가요? 그게 아니면 이 대상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면 그거를 계획했다고 할 겁니까? 오셔가지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얘기할 건가요? 그저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그거를 계획한 거라고 말할 건가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주위에서 혹은 그 대상이 본인을 성범죄 미수로 신고한다면 그저 잘해주었던 것이 혹은 별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경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면 될 건데 뭘 걱정이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인지 아셔야 됩니다. 곰탕 집에서 2초만 스쳐도 실형이고 지하철에서 만진 적도 없는 여자가 만진 거 같다고 말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만약에 입증하더라도 그냥 운이 나빴던 거라고 사과도 못 받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가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러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느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러한 법이 범죄를 줄이느냐의 실질적인 논의나 통계에 대한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생각도 없이 그저 법을 통해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구속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100개의 법보다 하나의 제대로 된 법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